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코패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북한 무인 정찰기 비호는 못 잡아도 천호는 잡을 수 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많은 밀매분들께서 상당히 놀라고 분해하셨을 것. 북한의 허접한 무인 정찰기들이 서울 인접까지 날라 들어오고 그리고 경기 북부 지방을 헤집고 다닌 겁니다. 거기다 또 이걸 요격한다고 KA-1 지상 공격기가 이륙을 하다가 추락해가지고 기체가 또 손상됐습니다. 다행히 조종사 2명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완전히 난장판이 된 겁니다. 다른 문제는 다 제쳐두고 당장 북한의 무인 정찰기를 막을 수 있냐 없냐, 이거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막을 수 있는 장비는 나름대로 있는데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북한의 무인 정찰기들은 고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다. 육안으로도 식별이 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크기가 작아서 일단 일반 운동 에너지 탄으로는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지금 이런 일반 운동 에너지 탄만 있습니다. 그럼 어떤 탄으로 막을 수 있느냐? 바로 많이 알려진 어헤드 탄,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파편탄. 우리나라 풍산에서 30mm 파편탄은 이미 개발해서 기술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이 안 된 겁니다. 안 하는 거죠, 국방부에서. 그리고 30mm 어헤드 탄을 갖고 있다고 해서 30mm 대공포는 무조건 다 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30mm 파편탄을 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런 사격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사격이 가능한 30mm 자주 대공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바로 천호라는 30mm 자주 대공포인데 일반적으로 30mm 차륜형 장갑차에 장착된 대공포하고 비호에 장착된 대공포하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호에 장착된 30mm 자주 대공포는 개발된 지가 아주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총에 불과한 겁니다. 기관총. 그런데 30mm 차륜형 장갑차에 최근에 장착된 대공포는 하나에서 이거 다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30mm 차륜형 자주 대공포는 처음부터 드론을 격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비호하고는. 그래서 하나가 이 체계 개발을 할 때 처음부터 차륜형 30mm 자주 대공포에는 30mm 파편탄을 사격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차륜형 장갑차에는 성능 높은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탐지 레이더를 따로 차량화를 한, 요거는 LIG가 만들었습니다. 이 레이더도 처음부터 드론을 탐지할 목적으로 만든 레이더이기 때문에 이 레이더가 탐지를 전문적으로 하고 탐지된 데이터를 각 지역에 있는 차륜형 대공포에다가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차륜형 대공포에서는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EOTS로 추적을 하는 거죠. 주야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0mm 파편탄을 장착을 해가지고 사격을 하면은 지금 날아다니는 북한의 무인 공격기가 아닌 무인 정찰기는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운동 에너지 탄인 30mm 고폭탄으로 그냥 사격을 하면은 3600여 발을 사격을 해야지 무인기 한 대를 떨어뜨릴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3600발 정도의 탄약을 탑재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파편탄은 81발 정도만 쏴도 한 대를 떨어뜨리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비싸지만 그만큼 실탄을 덜 사격을 하니까 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신 걸 봤는데 이게 파편이 많아서 시내 상공에서는 사용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걱정을 했는데 30mm 파편탄의 파편은 작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폭발을 할 때 그때 위력이 있는 거지 그 폭발의 위력이 떨어지고 자연 낙하를 할 때는 사람이 다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갖춰진 겁니다. 탄도 개발이 돼 있고 드론을 전용적으로 탐지하는 레이더도 개발돼서 배치가 시작됐고 그리고 드론을 사격하는 차륜형 30mm 대공포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무인 정찰기를 잡을 만큼 수량이 조달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파편탄의 양산은 안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은 이런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양산을 서둘러서 필요한 지역에 배치라도 제대로 해놓는다면 어제 같은 망신은 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세계 627위 이런 상위 전력을 갖춘 군대고 국방비도 그만큼 쓰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세계 최하위의 군대인데 그런 군대에게 끌려다니는 국방 정책을 집행하는 군 장성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언젠가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지만 데블킬러라는 세계 최고의 무인 공격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질질 끌다가 사장시켜버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가 치밀어가지고 북한이 무인 정찰기를 보내면 우리도 그만큼 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낼 무인 정찰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그런 정신 상태가 확고하게 갖춰져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무인기를 잡거나 무인기를 만들거나 하는 거는 순식간에 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도 북한 무인기가 강화 쪽에서 설치고 다녔다는데 당장 30mm 파편탄을 양산을 하고 차량 장갑차 숫자를 늘리고 그리고 탐지 레이더도 숫자를 늘리면은 급한 불은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무인 공격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가 구상하고 있는 BO4 그러니까 BO4죠. 이거를 빨리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지대공 미사일로 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가 천검 지대공을 개량을 해놓은 거를 아마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거리가 깁니다. 아마도 BO4가 제대로 나오면 세계 최강의 무인 공격기를 막는 복합 자주 대공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정책을 기한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빨리 결정을 해서 양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만 취해주면은 대한민국은 그렇게 북한의 무인 공격기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